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부동산 공법입니다. 별로 재밌죠. 그래도 자꾸 주문을 외워야 돼요. 재밌다, 재밌다. 그렇죠? 자꾸 죽겠네, 죽겠네. 그럼 죽어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고 재밌다, 재밌다. 주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1년 동안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지겨운 나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땀 한 땀 좀 실력이 늘어가는 거를 본인이 지켜보게 되면 또 되게 재밌습니다. 뭐 안 늘어가면 화도 나겠지만 뭐 늘겠죠 언젠가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라고 해서 용도 지역을 정하고 지역은 중복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용도 지역은 뭘로 정해요? 도시 관리 계획으로. 어렵네. 말하고요. 용도 지역은 뭘로 정한다고요? 도시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바로 왼쪽 페이지 봤잖아요. 도시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이제 용도 지역을 본다 이 얘기죠. 저처럼 이 프린트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편할 것 같아 보기가. 그쵸? 집에 가서 켜놓으세요 그렇게. 어차피 뭐 다음 주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얘기. 그럼 내용에서 일단 용도 지역은 중복될 수 없다. 근데 용도 지역에 법정된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용도 지역은 보시는 바가 잠깐 외웠죠.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돼,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게 용도 지역의 4대 종류가 되어집니다. 도, 관, 농, 자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건 중개상 공부할 때 이 지역의 정의를 못 외우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이게 완전 산수예요, 수학 중에서도. 이 지역이 뭘 의미하는 줄 알아야지만 개별 법령의 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지역을 안 외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말하면은요. 요게 지금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시 외의 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도시 외의 지역에서 이러고 나오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 나오면 도시 외의 지역에서 라고 나오면 관농자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도시 외의 지역에서 라고 조문에 써 있으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세 가지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관농자 일단 4대 분류 기억하시고 그리고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도시지역, 외의지역 한마디로 도시 외의 지역인 것이죠. 이해 가셨죠? 한 번 더 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이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죠? 얘기. 그런데 그럼 도시지역이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도시지역의 정의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이 예상된다. 예상만 돼도 이걸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시작.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이 예상된다. 이게 뭐다? 바로 도시지역의 정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살고 있는 서울 봐봐요. 서울은 전체가 도시지역이에요. 도시 외의 지역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녹지가 절반이고 한 40%가 주거지역이고 나머지 상업, 공업은 10%도 안 됩니다. 이해 가셨죠? 상업이 한 4% 될걸요. 그렇죠? 공업이 5, 6% 정도 되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주상, 공록, 도시지역.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4가지의 용도지역이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주상, 공록입니다. 주상, 공록, 도시지역. 이해 가셨죠? 그 부분. 그림을 통째로 체크하게요. 아까 우리 14페이지도 통째로 체크. 그렇죠?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내용들을 반복해 보다가 뭐가 기억이 안 나면 왼쪽 위였나? 오른쪽 밑이었나? 가운데 위였나? 등등 떠올리면 내용이 떠올라요. 진짜로 그래. 그리고 음까지 추가되면 더할 나위 없죠. 노래도 부르면서. 알았죠? 네. 노래하는 공법이니까 됐고요. 그러면 내용에서 도시지역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그러면 주상공록 중에 주거지역부터 이게 분류를 모르면 내용이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주거지역은 3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전용주거, 시작,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전일준 주거 지역. 시작. 전일준 주거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일반 주거 지역이다, 준주거 지역이다. 보통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주의할 거 봐봐요.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이게 키워드들이에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그런 목적으로 정한 용도 지역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호별로 뭐가 된다? 등기가 되어지는 거잖아. 호별로. 공동주택. 그렇죠? 그러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는 게 2종 전용주거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전용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도 있구나. 대부분들이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하므로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속여요. 그렇죠? 전용주거도 1종과 2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단독 한 덩어리로 등기되어 있는 거는 단독주택, 하나의 건물인데 호별로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동주택, 하나의 동에 여러 소유자가 구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내 말 뜻 이해하죠? 여러분이 주로 어디 살아요? 공동주택에 살거든. 그리고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의 바로 대표주자가 뭐냐면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요즘에 또 아파트송 하시죠? 로제 아파트 이거 나오잖아요. 절대 별빛이 흐르는 이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때고요. 요즘엔 술 먹기 게임. 빌보드 1등 했대. 장난 아니야 요즘에 그거. 그래가지고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 되면 이걸 아파트라 그래요. 써보세요. 주택으로 요 자리 쓴 자리에다가 주택으로 쓰이는 게 뭐다? 5계층 이상인 걸 우리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어디? 2종 전용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3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그쵸? 주택 5계층 이상, 아파트. 그쵸? 주택으로 쓰이는 게 얼마? 5계층 이상이 되면 이걸 우리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엔 과연 아파트만 있을까? 아니에요.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건축법에 가면 배워요.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제가 또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 드린 교재를 보면 아마 나와 있긴 할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137페이지 있네. 그렇죠? 137페이지 잠깐 보시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거 프린트 137 뒷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이러시면 돼요. 됐습니까? 137 오른쪽에 나와 있죠? 뭐라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고려대 아니고요.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종류를 아셔야 돼요. 단독은 뭐라 돼 있어요? 거기 다가공이죠. 다가공 바로 위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죠. 다가공 단독.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게 이제 주택에 대한 정의인데, 어쨌든 제가 그림책 프린트한 거에 137페이지 넣어놨으니까, 뭐가 단독주택이고, 뭐가 공동주택인지도 같이 좀 구분해 줘야 됩니다. 요걸 제가 사진 자료 있는 데다가 한번 놔뒀던 것 같은데, 한번 봐봐요. 찾아볼게.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본다 한다면 아까 봤듯이 우리가 그림책에는 137페이지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계층 이상이 되어진다면 우린 이걸 기본적으로 뭐라 부른다? 아, 아파트라 부르는구나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everybody,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그리고 다세대 연립에 대한 구분은 둘 다 4층 이하예요. 4계층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게.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660을 넘으면 연립이고 그 이하면 다세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림책은 137페이지 있고 내용 자체가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되죠 여기서? 아하, 기본적으로 기숙사까지를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봐줘서 어떻게 해오죠? 아, 시작. 아,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에요. 그쵸? 제가 왜 다자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로 외우면 안 돼요. 아,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고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다세대야 나도 끼워줘 이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 넌 단독주택이잖아. 그쵸? 다가구는 단독이거든요. 하나 등기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호별 등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단독의 종류는 뭐가 되어지죠? 단, 다가공, 시작. 단, 다, 가공이에요. 전 다중주택을 다로 잡았습니다. 다가구는 가로 잡았고. 이해가셨죠? 단, 다가공, 단독주택, 아,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니까 처음부터 137페이지 있는 내용에 대한 단독 공동주택의 정의는 꼭 좀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또 뭐 다음 주에 건축법 볼 때 또 얘기하겠지만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잘 구분하셔서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원래 건축법에 가면 용도가 30가지가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공동주택 종류, 단독주택 종류. 한 번 더. 공동주택은 아,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단, 다가공, 단독주택. 대부분들이 단독주택 그러면 정말 단독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중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고 공간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셨죠? 여러분 제일 모르실 만한 게 뭐냐면 다가구인데 다중주택인데 다중주택은 뭐냐면 학생,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독립된 구조가 아닌 주택을 얘기를 해요. 자취방, 하숙방 같은 거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독립된 주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씻는 거, 해먹는 게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게 이제 주택의 종류에 대한 부분. 돌아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의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에 대한 부분의 1종과 2종 분류에 대한 부분들 먼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봐요. 주거 지역에 대한 부분 중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여러분, 일반 주거 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 분류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층, 중층, 중고층이에요. 시작. 저층, 중층, 중고층,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키워드는 뭔지 알아요?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에요. 여기는 뭐였죠? 양호한 보호였죠. 치사하지만 이것도 속여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편리한 조성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는 층수 분류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서울시에 조례 가면은 2종, 3종 층수가 나오는데 그건 조례는 필요 없고 우리는 법에 나온 거 보는 거니까 1종 저층이 4층 이하예요. 1종의 저층이 4층 이하라고 법령에 직접 써 있어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그럼 물어봐요. 아, 아까 아파트는 몇 층이었죠? 그렇지. 5계층이라고 합시다. 그 계자 집어넣어야 돼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계층 이상이야. 그러면 이걸 아파트라고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1종 일반 주거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4층이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1종 일반 주거는 아파트가 안 되고 2종 전용 주거는 아파트가 된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잘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처음부터 용어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겁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개론 수업 들을 때도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해갑니까? 기본 사인이니까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중층, 중고층입니다. 그리고 중층, 중고층은 몇 층인데요? 라고 나오는데 서울시 조례에 나와요. 그래서 뭐 2종은 뭐 7층부터 등등 라인 따라 15층까지 가고요. 3종에 대한 부분은 뭐 옛날엔 39층 넘지만한 말이 있었는데 조례 개정해서 층수 조례 없앤답니다. 그래서 70층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봐봐야 알겠습니다만. 압구정동 아시죠? 현대 한양.
그쵸? 그쪽에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정해가지고 거기서 70층 허용한다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그렇죠? 그 얘기들. 어쨌든 됐고요. 그게 일반 주거지역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 봅시다. 말해 준주거. 대충 주거 없고요. 준주거인데 준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한 걸 준주거라 그래요. 그럼 우리 주거지역 중 제일로 비싼 땅이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용도가 높으면 땅값이 비싸요. 그쵸? 옛날에 평가사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준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 위주로 상업, 공업기능을 보완한다. 와, 미치겠다. 공업이 아니라 업무거든요. 뭐 이런 걸 내지? 근데 우린 틀리면 안 되니까 다른 시험 나왔던 거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외우는 게 뭐냐면 빈출되거나 다른 시험 나왔던 거 정도. 모든 걸 철저하게 외우는 건 모든 걸 못 외운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주거지역은 전일준 주거지역. 시작. 전일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따라해봐요. 중1, 6은 상업지역. 시작.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지역.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지역. 시작. Stop it, stop it. Listen carefully.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지역. 시작.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이에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이용도가 높은 거부터 사실은 낮은 거의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1, 6은. 원래 법조문은 중1, 6은으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나중에 건강에 좋아요. 그렇죠?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인데 이 정의를 물어볼 때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또 유통상업은 유통기능 증진, 근린상업은 근린지역의 일용품 서비스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면 틀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헷갈리는 건 이거 하나예요. 중심상업, 도심, 부도심. 중심상업의 정의는 중심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기능 확충. 뭐하죠? 필요한 지역을 뭐라 한다 우리가? 중심 상업지역.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땅이 바로 이거죠. 중심 상업지역. 아까 얘기했던 거. 네이처 리퍼블릭. 1제곱미터 1억 8,900만 원짜리. 대단하죠. 아우 나 진짜 그 동네에 100제곱미터만 있으면 좋겠네. 꿈도 꾸지 마. 봐봐. 어쨌건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은 다시 뭐가 되죠?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지는데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이고요.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이겁니다. 일반공업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해가셨죠? 일단 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용공업군은 뭘 알 수 있냐면 봐요.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한다. 이게 전용공업인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시에 이런 땅 많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거 다 내보냈어요. 수도권 밖으로. 지금은 대부분 다 뭐 여수나 뭐 포항이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약간 좀 매연 나오는 것도 충청도로 많이 보냈어요. 당진이나 뭐 등 이런 데로. 원래 시흥수원에 많았죠. 지금도 시흥수원은 별로 없습니다. 다 옮겨가지고 당진 이런 쪽으로 다. 그렇죠. 원래 제가 처가댁이 당진이거든요. 결혼한 지가 10년 됐으니까 그때는 공장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공장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도 농민들 농사 안 져요. 공장 가서 밥해요. 공장 가서 일하고. 그게 돈 되니까. 문제는 문제야 아무리 봐도. 그렇죠. 어쨌든 그 얘기. 그래서 환경을 뭐라고 나오죠?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한다고 나오는 게 일반 공업입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시작.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이게 일반 공업이에요. 근데 요거 나올 때 자꾸 속이는 게 뭔지 알아요? 이러고 나온다? 일반 공업이란 경공업 등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한다. 고를 수가 없어요 이거. 경공업은 어디 나오는 거야? 준공업에 나와요.
그래서 가벼운 물건 만드는 거 경공업. 그래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지만 주거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하다. 준자가 들어가면 다 뭔 말이 나오지? 보완이 나오지. 위에 준주거도 그러듯이. 이해 갑니까? 준공업이 공업지역 중 제일 쓸만한 땅이에요. 솔직히 공업지역 중 아파트 질 수 있는 건 준공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아파트 안 됩니다. 그렇죠? 준공업만 아파트가 돼요. 공업지역 중에서는. 이해가셨습니까? 아파트 꽤 중요하죠. 그렇죠? 한 번 더. 일종 전용 주거 아파트 돼 안 돼? 일종 전용 주거 안 돼. 일종 일반 주거 안 된다니까. 4층이야라. 일종 일반 주거. 그리고 뭐다? 2종 전용 주거는 돼. 2, 3종 일반 주거 돼. 준공업 돼. 아파트 되냐 안 되냐? 일단 그것만 교육해도 훌륭해. 그래가지고 이런 그거 있어요. 이 주거지역에도요. 주거지역에도 우리가 아까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입안 제한 배웠잖아. 그게 이 용도 지구에 대한 부분에 종 상향을 제한을 많이 해요. 2종 일반이면 3종 일반으로. 그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해 갑니까? 그래놓고 공원 같은 거 더 만든다고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가지고 딜을 거는 거야. 서울시한테. 이해 갑니까? 그러면 원래 법상으로는 39층인데 50층 하게 해줄게. 그럼 10층 올라가면 돈 많이 벌잖아. 근데 토지를 기부 찬납하는 거지. 이해 갑니까? 그런 식으로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구 단위 계획은 잘 따져봐야 돼. 중개업 할 때도. 그래야 구라를 잘 치지. 뻥이 아니라 말을 하지 이렇게. 진짜요. 중개업소 갔는데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나왔다는 느낌이 들면 되게 뿌듯해요. 중개 의뢰인들도. 그럼 거기 또 가거든요. 근데 그 중개업소 갔는데 가르치고 나온 느낌이면 정말 우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시험 붙고 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붙는 건 첫 번째 문제고. 녹지 지역이에요. 드디어 나왔네. 녹지. 말해. 녹지 지역.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다. 또 헷갈려? 뭐라고요? 녹지는 도시 지역이에요. 주상공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그리고 녹지는 전체가 4층이에요. 녹지는 전체가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리고 녹지를 분류하자면 우리가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거,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농담 아니라 싹 다 외워야 돼요. 통으로. 11월 숙제야. 지금 그림책 프린트 준 거 있지? 그건 다 외워야 돼. 어쨌든 마음 먹고 보셔요. 너무 부담스러운 반이라도 어떻게 좀 안 되겠까? 너무 부담을 줬나? 그런데 생산 녹지가 나오면 항상 주의할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데 이거 농업이에요. 대부분이 생산이란 말이 나오면 개발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생산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다? 농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제가 살짝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런 농지 보이죠? 이런 데가 바로 뭐가 되어진다? 따지고 보면 요게 생산 녹지예요. 농지에 있는 데가. 그리고 뒤에 산 보이죠? 산 보이는 게 보전 녹지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통 뭐가 있지? 요렇게 도로가 들어가 있어. 중간에 일반적으로. 도로 주변에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자연 녹지입니다. 굳이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자연 녹지의 키워드는 뭐냐면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보존은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이게 자연 녹지예요. 어떤 분이 나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땅 싸게 샀다야. 얘 술 샀게 만나자.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돼? 뭐 농사 지으려고 하냐? 아니야 임마 거기 뭐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무슨 작물을 심을 건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 밥통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몰라 당하는 거야 그게. 생산 녹지는 농업이야.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녹지가 생산 녹지고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녹지가 자연 녹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지는 자연 녹지가 짱인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정말 이 한마디로 수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알아야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기 안 당하고. 그렇죠? 호혜계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보전 녹지야 뭐.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 말 그대로 보전.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렇죠? 생산 녹지가 짱이야. 따라해봐요. 용도 지역에서의 생산의 의미는 시작. 용도 지역에서의 생산의 의미는 농업이다. 시작. 용도 지역에서 생산의 의미는 농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녹지구나. 보존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건 자연 녹지구나. 이해가십니까? 그럼 뭐 좀 물어봐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한번 이해해 봅시다. 너무 중요한 거. 이와 같이 이렇게 도시지역은 지정이 됐어요. 도시지역은 지정이 됐다. 그럼 도시지역은 원래 뭘로 세분돼야 되죠? 주상공록 도시지역이라고 주상공록으로 도시지역이 이렇게 세분이 돼야 맞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도시지역은 지정됐는데 주상공록으로 세분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요 A란 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뭐야? 내 토지는 도시지역인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있어요. 내 토지의 용도지역이 뭐고 어떤 제한을 받는지 이거 확인하려면 우리 녹색 창에다가 토지이음이라고 치면 토지이음, 이음, 한글로 이음 연결해 주는 거 토지이음을 치면 정부 앱이 나와요. 들어가 보면 집어치면 나와요. 그 동네의 내 토지에 대한 용도 제한 내용들이. 요즘엔 참 편해. 옛날엔 다 서류 수발했었는데 지금은 앱으로 다 됩니다. 요즘에. 토지이음 알죠? 한번 이따 신선해 해봐. 토지이음 들어가면 거기 지용도면 고시한 거 관리계획에 대한 용도적 다 나옵니다. 지번만 치면.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럼 봐봐. 근데 확인해 봤더니 도시지역은 지정이 돼 있는데 주상공록 세분이 안 돼 있네? 그러면 A는 아싸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쓰면 되는구나. 도시지역이니까 나는 상업지역 중구 네이처 리퍼블릭처럼 써야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규제를 용이하게 하려면 가장 강력한 거와 같은 제한을 받게 해야 돼요. 도시지역 중 제일 센 게 뭐죠? 보전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세분돼 있지 않았다면 보전녹지지역과 같은 제한을 받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봐요. 도시지역이 지정됐다. 주상공록으로 세분이 안 됐다. 시작. 주상공록으로 세분이 안 됐다. 미세분 됐으면 도시지역 중 제일 센 거 보전녹지지역과 같은 제한 받는 거야. 어떤 분이 나 도시지역 땅인데 주상공록 세분이 안 됐어. 아주 아무거나 쓸 수 있다 해서 싸게 샀어. 또 사게 당한 거야. 보전녹지지역 제한 받는 건데 꼼짝 말한데. 이해가셨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야 규제가 쉽거든. 이해가셨죠? 됐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관리지역 좀 봅시다. 관리지역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도관농자가 있는데 이게 도시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성격이 명백한 땅이 있는데 따라해봐요. 이 땅은 시작. 이거부터 해야지. 이 땅은 뭘로 해야 되지? 시작. 뭘로 해야 모르겠네. 그래서 서울시장에 헤맸어. 그랬더니 어중이 떠중이 다 와서 투기질을 하고 그냥 찝쩍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 이거 안 되겠네. 야, 뭘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관리하자. 이게 관리지역이야. 명확하지 않아. 한마디로 뭐야? 중도 성향이야. 진보도 아니야, 보수도 아니야. 샤이 진보야? 어쨌든 중간이야. 이해가 하십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관리지역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땅.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땅. 일단 난개발 우려가 되니까 일단은 관리해보자. 라고 유보적 정해놓은 게 관리지역이야.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거지.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그런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계생보관리지역이야. 시작. 계생보관리지역이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시작.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자꾸 스피킹을 해야 돼. 따라하면 해야 돼. 입 다물고 있지 말어. 자꾸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만 들어와 머릿속에. 알았죠? everybody. 계생보 관리지역이야. 근데 그럼 여기서 계생보로 구분한 이유는 뭐냐? 봐봐. 도시지역은 아니야. 근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돼. 그게 계획관리야. 그러니까 계획관리 도시 외 지역의 왕좌는 계획관리야. 뭐라고? 도시 외의 지역의 왕좌는 뭐야?
계획관리 지역인 거야. 아주 완땅이지, 완땅. 계획관리. 봐봐. 만약에 관리적 땅이 있었는데 세분되지 않았어. 그럼 어디로 갈까? 가장 센 거. 보전관리. 똑같아. 관리지역은 지정됐는데 개생보로 세분이 안 되면 보전관리 제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지역 지정됐고 개생보로 세분이 안 돼 있으면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 한 5만 원 가.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계획관리로 구분되는 순간 50만 원이 돼요. 장난 아니야. 이해갑니까?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계획관리 지역이면 지구 단위 계획 덧대어서 아파트를 질 수 있어. 원래 아파트 계획관리 안 되거든? 근데 지구 단위 계획 특례로 가능해. 덧대어가지고. 이해갑니까? 500만 원이 되는 거야. 완전 딜리셔스한, 안 맞는다는가? 맛있는 투자지. 돈이 맛있는 거지. 하지만 반대도 있다? 관리적으로 샀는데 어느 날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보존관리로 구분이 됐어. 그러면 5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된다? 그런 경우 생겨. 도시 외의 지역은 정보 싸움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쵸? 그러면 생산은 뭐라 해서 내가 아까 생산은 농업이지.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관리해볼까? 그게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관리해볼까? 이게 보전관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결론적으로 봐봐. 따라해봐요. 도농자에 대하여 시작. 도농자에 대하여 중간 단계의 땅이 개생보 관리지역인 거야. 순서대로. 시작. 도농자의 중간 단계 땅이 뭐다? 개생보 관리지역인 거야. 됐습니까? 물어볼게요. 들어봐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해서 계획하여 정하는 동네가 계획관리지역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농사 나오면 생산이야. 근데 이게 또 헷갈린다? 뭐하고? 가운데 밑에 생산 녹지하고. Listen carefully 해봐. Listen and repeat.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기 위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한다. 들고 있잖아, 내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는 건 가운데 밑에 생산 녹지지역이에요. 생산 관리는 뭐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관리할 게 그게 생산 관리야. 정확하지 않으면 뭐라 했지 내가? 다 쓰레기. 뭐라고요? 정확하지 않은 건 다 쓰레기야. 그래서 정확하게 외울 수 있을 만큼만. 알겠습니까? 구분하시고. 한 번 더. 도농자의 개생보. 시작. 도농자의 개생보. 머리에 담고. 도농자의 개생보. 시작. 도농자의 개생보. 이게 뭐가 되어준다? 바로 관리적인 내용이다. 그럼 이제 밑에 농림지역이 나와요. 농림지역은 일단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에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필요하다. 나온 적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농림지역도 이렇게 많이 속입니다. 문제 풀 때. 들어봐요. 농림지역은 전용농림, 일반농림, 준농림으로 구분한다. 그럴듯하지. 그런 거 없어. 농림은 세분되지 않아. 그렇죠?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호. 근데 과거에는 문화재원이라는 말이 있다가 국가유산으로 모두 개명됐습니다. 자, 저번 주도 얘기했죠. 62년 동안 써왔던 문화재란 단어가 5월 10일 이후로 완전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 문화재 없어요. 다 국가유산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왜 이런 말 하잖아. 이집트 세계유산, 국가유산. 그리고 국가유산을 분류하자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무형유산, 매장유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형유산은 관심이 없고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문화유산과 우리는 자연유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국가유산 중에서도. 그렇죠? 봐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의 보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한 지역을 뭐라 한다?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근데 오해하지 말 거 또 하나. 잘 봐봐요. 만약에 용도 지역은 도관
농자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봤더니 A의 토지는 도시지역도, 관리지역도, 농림지역도,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도시가 지정됐는데 미세분된 게 아니고, 관리가 지정됐는데 미세분된 게 아니고, 아예 도관농자 자체가 없어요. 미지정. 그러면 도관농자 중 제일 센 게 뭐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아예 미지정됐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행위자를 받습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들어볼게요. 문제. 도시지역은 지정됐다. 도시지역은 지정됐다. 도시지역은 지정됐다. 이해했죠? 그런데 주상목록으로 세분이 안 됐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행위자를 받는다. 보전녹지. 일단 OX를 해야지. X 왜 보전녹지. 이해가셨죠? 많이 속여요. 미세분된 건지 미지정된 건지. 이해갑니까? 시작. 미세분된 건지 미지정된 건지. 반어를 잘 확인하셔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 용도지역 분류입니다. 야, 이것만 알아도 일단 공법 공부에 스타트는 했다. 바로 왼쪽 페이지에 썼던 뭐다? 도시관리계획의 그림 14페이지 외우고 그 내용 중에 용도지역의 종류 외우면 완전 훌륭하게 스타트했다. 제가 일부러 쓸데없이 골치 아픈 권한자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다 알게 돼. 어차피 저번 주에 봤던 행정청 조직 있죠. 흐름만 알면 되는 거고 일단. 그렇죠? 지금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하다가 공법에 관심을 잃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넘어갔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이제 건폐용 정비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요. 완전 중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스스로 별 20개 달아놨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건폐 용적률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에브리 이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요. 40문제 중에서 20문제는 매년 나와요. 이걸 내가 모아주는 게 7월 달에 꽈락 탈출 자료집이에요. A4지 12장 24페이지, 24페이지. 저번 주 얘기했죠? 그때 드릴 거야, 그거. 그럼 그거만 외우면 돼. 표정은 그걸 지금 내놔봐. 이러시는 분들은 안 돼. 왜냐면 전반적으로 알아야 그게 이해가 돼. 바로 주면 뭔 말인지 몰라. 이해가셨죠? 또 돌아가시겠어요. 두 팔 좀 올려봐요. 눈을 부릅뜨고 치켜떠서 무섭게 하지 말고 저번 주 얘기했죠? 눈 똑바로 뜨라고 목 좀 돌리고 또 한참 좀 엊그제 또 겨울처럼 추워지는 것 같더니 또 덥네. 또 더워. 아우 날씨가 왜 이러지 진짜. 겨울은 자고로 겨울다워야 하는데 그렇죠. 한 영하 한 10도쯤은 돼야지 좀 겨울 맛이 나지. 그럼 그 냄새 알아요? 집에서 현관문 열고 나왔을 때 겨울 냄새 있어요. 싸한 냄새. 난 그 냄새가 너무 좋다. 그걸 맡으면 막걸리 먹고 싶어. 맨날 그래. 아침밥 먹을 때 막걸리 죽여. 수업 안 나갈 때. 됐어요? 그래서 수육에다가 그럼 내용에서 뭐야? 건폐율 용적률을 봅니다. 해봐봐. 건폐율. 그럼 봐봐요. 하나 얘기해 줄게요. 지금 제가 앞에서 뭘 배웠냐? 부동산 공법은 규제를 위한 법인데 규제를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고 그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지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계획하는 게 뭐냐면 토지의 용도라고 하는 용도 지역 같은 거를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용도 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용도 지역이 만약에 뭐였냐면 용도 지역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었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정의 얘기해 봐요. 금세 봤는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걸 일종 전용 주거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가이드랑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면 시작.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겠구나. 시작.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겠구나. 단독주택 종류는 다가공 단독주택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일종 전용주거라 단독을 질 수 있다고? 그렇구나. 그러면 대지 중에 내 맘대로 만땅고 채워서 건물을 질 수 있을까? 아니면 대지 중에 내가 깔고 앉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이 다를까? 다른 거야. 요 빨간색이 바로 뭐다? 요게 건축 면적이에요. 요게. 요 부분이. 그쵸?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이거든. 건축 면적의 정의가. 그러면 대지 면적 중에서 어느 정도 건축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지가 일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한도가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건축 면적으로 얼마나 덮었나요? 건폐율. 시작. 건축 면적으로 얼마나 덮었나요? 이게 건폐율. 사람 패면 안 되고요. 건폐율인 거야. 이렇게 해봐. 액션 스타트. 대지 면적 이렇게 세워. 대지 면적에 대한 오른손만 줄여봐. 건축 면적의 비율.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시작.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그럼 물어봐. 건폐율은 중심상업지역이면 100%를 넘을 수 있다. 100%가 넘는단 말은 뭔 말이야? 내 땅을 넘어서 건물 짓는 거 아니야? 미쳤구나. 깡패야? 말도 안 되죠. 건폐율이 100을 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폐율을 정하면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가 확보가 되어져요. 그럼 뭐가 좋을까? 당연히 일조, 채광, 통풍이 좋아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집으로 들러붙는 연소가 방지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자들 사는 동네 부촌 가보면 건폐율을 많이 안 씁니다. 만약에 50까지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한 15밖에 안 줘요. 대지 겁나 넓고 집안에 골프바구니 있고 파트라슈가 뛰놀고 현관문 열고 대문까지 10분 걸리고 집사 따라오고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어요. 어느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현관문 열면 바로 도로가 나오고 그렇죠? 우울한 삶이죠. 요즘에는 건폐율을 조금 쓰는 게 부자의 삶이에요. 건폐율을 만땅고 세워 쓰는 건 어려운 삶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건폐율이에요. 실제 그래가지고 불나죠? 따닥 붙은 곳에 다 죽어요. 도망도 못 가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요즘에 바로 부와 빈의 차이인 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 이제 고통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게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우리 법에 정해져 있어요. 도시지역의 주상공록, 도시 외의 지역의 관농자, 이 용도지역마다 그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우리 시험에 이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묻는 문제가 every year, 한국말로 매년 별 20개짜리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있어서 봤던 용도지역 분류도를 기억하면서 이 도표를 기억하시고 순서대로 외워줘야 돼요. 그렇죠? 표정들이 설마 불길한데 이거 뭐 다 외워라 뭐 그러는 말은 맞아요. 다 외워야 돼요. 매년 나오니까. 이게 원칙인데 원칙 말고 특례도 많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먼저 외워놔야 특례가 뭔지 알거든요. 지금은 원칙만 외워놓자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일단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일종 전용주거 50, 즉 대지 중에 절반 넘게 건축면적을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종 전용이 50, 게다가 일반 주거가 60, 60인데 3종 일반이 50이에요. 오, 신기하죠? 저층, 중층, 중고층이잖아. 용어 정의가.
금방 했잖아. 1, 2, 3종 일반 주거, 저층, 중층, 중고층. 그러면 높게 이용하는 건데 배려 검표 낮아. 이게 바로 포커스야.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잘 들어. 똑같은 면적을 짓는데, 이해했지? 줄여봐. 똑같은 면적을 짓는데 줄여봐. 어떻게 될까? 올라가. 똑같은 면적을 짓는데 줄이면 올라간다니까? 이게 3종 일반이야. 그러면 줄여주고 공지 많이 확보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쾌적하게 한 다음에 높게 이용하는 거야. 요즘에 하는 바로 재개발 재건축은 대부분 다 2종이었던 게 종상향으로 지구단위가 일반 제한하면서 3종으로 많이 져요. 대부분이 39층. 많이 허용되는 곳은 50층도 있잖아요. 요즘에. 인정하면 많아. 이해가십니까? 서울도 이제 그 인정할 판이고.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뭐다? 아, 검표율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근데 어떤 분이 다 좋은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들어봐. 6657 이게 그 유명한 검표율송이에요. 시작. 6657 근데 그냥 노래만 외우면 몰라요. 그래서 위치를 보고 떠올려. 전용 1, 2 일반 1, 2, 3 준주거. 그래서 6657 이렇게 외워야 돼. 외우고 위치 기억하고.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 그렇죠? 시작. 6657 이게 주거지역이야. 그럼 물어볼게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검표율 최대 한도는 1종 전용 주거의 최대 한도와 같다. 같거든.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종 전용과 3종 일반의 검표율 한도가 같은 게 납득이 안 가. 처음 공부할 땐. 그래서 많이 속여. 다음 중 같지 않은 것은 속이고. 그리고 당연히 준 주거지역이 제일 높지. 그럼 물어볼게. 잘 들어봐. 주거지역의 검표율 최대 한도는 70%이다. 주거지역의 검표율 최대 한도는 70%이다. 오해요. 이해가셨죠? 왜? 주거 중에 제일 높은 게 70이니까. 그럼 봐봐. 잘 들어봐. 최대 한도는 잠깐 좀 원리가 조금 어려워. 잘 들어요. 최대 한도는 법에 언급이 되어져요. 법. 큰 왁구. 국회 통과돼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법 안에서 국회 통과되면 이제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명령해서 법 안에서 그 법을 시행해. 이걸 시행령, 대통령령이라고 해. 그러면 그 시행령으로 556657을 정해. 됐지? 그럼 법에는 주거지역은 70을 넘지 마세요라고 나오고, 그런 다음에 세분된 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부에서 시행을 할 때 대통령이 명령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령에 용도 지역마다 분류가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 쌤 그러면 제 토지가 1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그러면 50%로 알고 계획하면 되겠네요? 이러는데 아니돼요. 실제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조례 써봐. 옆에 써봐. 지방의회 의결하여 정한 지자체의 자치 법규, 이걸 조례라고 합니다. 일단 조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지방의회 의결하여 정한 자치 법규, 이걸 조례라고 합니다. 시작.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자치 법규를 뭐라 한다? 조례.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법령상 50%지만 실제 서울시는 30%야. 왜? 서울시의 조례에서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럼 우리 중개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조례를 봐야 되는 거야. 시험 볼 땐 조례 안 봐. 왜? 달라, 도시마다. 그래서 법령을 물어보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었다. 우리 시험 보느라 검표율을 6657 외웠단 말이야. 그랬더니 개업을 했어. 합격을 하고. 손님이 왔어. 중개사님 제가요 토지가 하나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 토지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더라고요. 검표율이 얼마쯤 될까요? 물어봤어. 그럼 중개사가 앉아있다가 있어보세요. 665 60%군요.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조례 좀 확인합시다. 그냥 치면 나와.
앱 다 뜬단 말이야. 들어가면 볼 수 있어. 이해가셨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약간 좀 제가 정리해드리면 들어봐. 일단 적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요렇게 뭐가 돼 있죠? 듣기만 해요. 금방 다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이 있어요. 법으로 용도지역은 도관농장,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뭐가 된다? 뭐 주상공로,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 나와요. 법 자체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명령을 해가지고 이걸 대통령이 명령해서 시행한다 해서 대통령령, 이걸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법은 국회를 통과돼야 되고 그 통과된 법안에서 행정부에서 명령해가지고 시행하는 걸 그 법의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내용에서 뭐가 된다? 이제 주거지역에 대한 전일중 구분, 상업지역에 대한 중일류 구분의 구분, 이런 식으로 뭐다? 이제 구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서. 이해가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되어진다? 이제 구체적으로 지자체마다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쵸? 금방 봤듯이 건폐율만 놓고 본다면 건폐율은 최대한도를 뭐가 되어지죠? 법에서 얘기하고, 법에서.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 뭘 한다? 우리가 나와서 이제 기준, 용도지역마다 기준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그 지자체의 뭘로? 조례로 실제 어떻게 되는지 정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라고 나오면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됐구나. 그럼 법령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을 정해가지고 시행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법, 령, 조례 단어를 몰라가지고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줘요. 친절한 상권시니까. 아니 어떤 분이 저번주에 그러더라. 쌤 이상하게 고니공법 그러니까 되게 이름이 낯익어요. 우리 어디서 봤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영화 타짜를 보시면은요 고니가 나와요. 김혜수 애인. 그렇죠? 내가 그 고니는 아니지만 어쨌건 고니니까 고니공법으로 정한 거예요. 불만 있어요? 그렇죠? 이상 고니공법이었습니다. 의미 이해하시고요. 돌아옵시다. 이래서 우리가 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을 배운 겁니다. 한 번 더. 이게 찍어. 6657. 그러면 지역으로 얘기하면 1, 2, 3 준. 시작. 1, 2, 3 준. 6657 이렇게 위치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상업지역은 중일육은 9887 중일육은 9887 중심상업 이야 90% 그야 대단하구나 야 90% 고저야 꽉 차겠다 야 이해 가십니까? 어떤 분이 후라이까지 마시라 아니야 90%야 그러면 실제 중심상업적 가보잖아요. 건물 사이 우리 같은 똥땡이는 못 들어가요. 한 50km쯤 돼야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꽉 차요. 90%면. 가장 높아요. 중심상업지역이. 그럼 물어볼게요. 상업지역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90%다. 그게 법의 내용이니까. 그리고 중일육은 세분된 거에서 시행령상 정해진 게 9887인 거예요. 물론 실제는 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이해 가시겠죠? 외기.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일준 777. 녹지는 자생보 222. 이건 쉬워요. 그럼 도시지역 제가 풀로 불어볼게요. 들어봐요. 시작. 6657 9887 9887 777 222. 이게 도시. 그런 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은 계획관리만 40%. 그러니까 도시 외 중에서 계획관리가 왕조하다 얘기야.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니까 계획관리만 40이야. 나머지는 422. 422. 그래서 건폐율은 주로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서 외우세요. 422. 이러면서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서
아주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풀로 같이 해요. 시작. 액션 스타트. 시작. 6657 9887 777 투투투 사투투 투투 건표율 끝. 절대 안 까먹어요. 이 건표율 암기 코드 제가 대한민국 최고야. 아무도 못 따라와. 알았습니까? 그래서 건표율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건표율. 그럼 물어볼게요. 다음 중 건표율의 최대 한도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1번 생산관리, 2번 보전관리, 3번 농림지역, 4번 자연환경보전지역, 5번 계획관리지역. 그것만 10번 나왔어요. 이 쉬운 지문이. 계획관리가 나오면 항상 ጨ려봐야 돼. 걔가 답이야. 대부분 그래. 어디 가든 계획관리가 보이잖아. 관심 갖고 읽어봐요. 걔가 답이야. 거의 80, 90%는. 이해 가시겠습니까? 물론 장담은 못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적 답으로 문제 많이 냅니다. 저도 그렇고 모의고사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오른쪽에 와서 아래에 있는 특례는 지금 신경 쓰지 말아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근데 하나만 얘기해주면 봐봐. 미지정됐다, 미세분됐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도관농자로 아예 지정이 안 됐으면 어디로 가지? 도관농자로 아예 지정이 안 됐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 그러면 미세분은 뭐야? 미세분은 봐봐. 도시는 지정됐는데 주상공록으로 세분이 안 됐지. 그럼 어디? 보전녹지. 또 관리지역은 지정됐는데 개생보로 세분이 안 됐으면 보전관리잖아. 안 써도 돼. 앞에다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봐봐. 잘 봐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 뭐야? 다 20이거든. 그래서 미지정되고 미세분된 지역의 건표율 최대 한도는 20%를 넘을 수 없어. 참 잘 나와. 그럼 물어볼게요. 관리지역의 토지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되지 않았다. 문제 내는 중이야 지금. X하면 안 돼. 내는 중이야. 이럴 때 건표율의 최대 한도는 20%. 보전관리적 제한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하다. 이해가셨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제 용적률로 갑시다. 용적률. 마저 볼게요. 그러면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을 잘 봐봐. 여기 대지 면적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 중에서 건물을 지었겠지. 근데 건물이 각각의 층마다 뭐가 있냐면 바닥 면적이 있어요. 각 층마다 바닥 면적. 7층 바닥 면적, 6층 바닥 면적, 5층 바닥 면적. 4층인데 구분 소유되어 있으면 401호 바닥 면적, 402호 바닥 면적. 이해가셨죠? 이런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치면 이걸 연면적이라고 해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액션 스타트.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뭐냐면 얼굴 용자에다가 쌓을 적자를 써요. 그래서 쌓아놓은 모습이 용적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이 용적률을 의미하는 거고, 봐봐. 만약에 용적률이 100%면 대지 면적만큼만 연면적이 올라가고, 용적률이 200%면 대지 면적의 2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1000%면 대지 면적이 10배가 올라가는 거죠. 장난 아니죠. 용적률은 해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구나. 100을 넘을 수 있구나. 그치? 건표율은 100을 못 넘어. 건표율이 100을 넘으면 그럼 범죄자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용적률도 그러면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 일단 지금은 처음이니까 최대한도만 얘기해주면 법에 최대한도 있고 시행령에 기준 설정하고
조례로 정하겠지. 똑같아. 그럼 봐봐. 요거 확대해서 외우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용적률은 일단 요 파란색은 놔두고 일단은요. 주거지역의 일종 전형 보이죠? 여기다가 더하기 50이라고 써봐. 플러스 50. 썼어요? 따라해봐요. 주거지역은 시작.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됐죠?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시작.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사람들이 준주거는 다 외워.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준주거는 5배라는 거야. 대지 면적에.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니? 하나 재밌는 거? 3종 일반이야. 아까 왼쪽에 봤더니 3종 일반 건폐율은 665요 50%였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가장 높아. 그 말은 뭘까? 3종 일반은 줄여주면서 쫙 올라간다는 얘기야. 시작. 해봐. 3종 일반 주거는 줄여주면서 쫙 올라간다는 얘기라고. 그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거야. 그죠? 개념 이해하세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BMW 530은 타야지. 530. 50, 300. 3종 일반 주거는 뭐다? BMW 530은 타야지. 50, 300. 모르면 됐어.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더 비싼 땅이니까 750돈 타둬야지. BMW 750, 70, 500. 이해갑니까? 수평으로도 외워야 돼. 결국은 다 외워야 되거든. 그쵸? 그냥 나와야 돼. 줄줄줄줄줄. 그래야 풀 수 있어. 처음이지만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외워야 되거든. 그쵸? 그다음 또 하나. 상업지역입니다. 봐요.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써봐. 마이너스 200을 해봐. 빼기 200.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200을 빼주면 시작.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200을 빼주면 중일육은 1500, 1300, 1100, 900. 아, 근린 상업이 900이구나. 중심 상업은 1500. 대단하다. 15배.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한다? 쌤, 그러면요. 63빌딩이나 제1롯데월드 123층은 1500% 넘어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걸 줬어요? 2000% 되나? 그런 거 없어. 최대가 1500이야. 그죠? 근데 오해 말 거. 대지를 만땅 채워 지을까? 아니잖아. 반 줄이면 더블. 반 줄이면 따따블. 더 줄이면 따따따블이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건폐율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만땅 채웠을 때가 어떻다는 얘기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참고 삼아 63빌딩 용적률 700 안 되고요. 제1롯데월드도 1000%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만큼 건폐율이 낮아요. 20%, 17% 막 이래. 높아야 30%. 이해갑니까? 그렇게. 남아 돌지만 안 짓는 거야. 높이 지으려고. 눌러야 올라가니까. 이해가셨죠? 관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공업지역은 300에 얼마를 더해? 50을 더해. 더하기 50. 300에 50을 더하면 300, 350, 400. 준주거 500, 준공업 400. 시작. 준주거 500, 준공업 400. 무지 헷갈려 이거. 그리고 재밌는 거 또 하나. 재밌는 거.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공업이 같아.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공업의 용적률 최대한도가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준주거는 500이고 준공업은 400이고. 됐죠? 말머리. 그리고 녹지지역은 8. 생산 녹지 제일 주의 100이야. 80 아니야? 녹지지역은 8. 관리지역은 88. 농자는 88이면 끝이라고 이해하십니다. 도시 외지역은 계획관리만 100. 나머지는 다 80.
한번 외우고 싶시다. 시작.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200을 빼주면 중일육은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300에 50을 더하면 300, 350, 400. 녹지지역은 100, 108. 관리지역은 188. 농자는 88. 용적률 끝. 이해가셨죠? 컴페어는 시작. 5, 6, 6, 5. 음이 안 맞아. 이러면 안 돼. 음이 안 맞아. 봐. 그러면 다시 한번. 컴페어 왼쪽은 시작. 5, 6, 6, 5, 7, 9887, 777, 트트트, 4트트, 트트. 끝. 쉬었다 갑시다.